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여자입니다. 살다가 보면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번에 제가 경험하게 된 하나의 사건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었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얻어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차별은 많이 받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냥저냥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한 가정이었고 동선에는 재력가 집안이라 돈 씀씀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심했거든요. 살아온 환경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생각하는 걸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얼굴을 붉히면서 지낸 적은 크게 없었습니다. 만날 일도 거의 없었어요. 저희는 맞벌이라 바쁘게 살았지만 동서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 살아왔었기 때문에 따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도련님은 원래 일반 회사원이었지만 결혼하면서 동선의 아버님 밑에서 일을 시작했죠. 저희 같은 경우 맨땅에 헤딩하듯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부터 시작한 터라 꽤 오랜 기간 궁핍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동선의 가족 환경이 조금 부럽긴 했었어요.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 매번 동선애가 맡아서 결제를 해줬었네요. 매번 도움을 받는 것도 미안해서 저도 몇 번이나 결제를 하려 했었지만 동서는 제가 지갑 꺼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딸에게 구경하기도 힘든 비싼 장난감을 항상 선물을 해줬었죠. 동서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항상 시어머니가 계셨고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 착한 동서 때문에 억지로 나가기는 했지만 매번 그 끝은 상처받고 돌아오기만 했었죠. 그런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계속되는 차별에 저 또한 참기 힘들었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얼굴 뵐 때마다 참는 것도 한계가 느껴졌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어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매번 모임 있을 때마다 저를 깎아내리시는 말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시는 건가요? 일이랑 악착같이 벌어먹고 살고 있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이런 식의 모임 저는 원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2번 다시는 참석하지 않을게요. 네가 뭔데 그런 걸 결정하는 거니?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어른이 얘기하면 고개 숙이면 될 것을 어디서 고개 쳐들고 시애미한테 대들어? 빨리 자리에 앉지 못해?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너희 부모를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니? 엄마,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으신데 그만하시죠. 윤미한테 뭐라고 하는 건 저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솔직히 경식이가 재수씨 잘 만나서 인생 핀 거지 쟤는 뭐 볼 거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은 잘 살았나요? 똑같이 보잘것없는 집안에 재수씨가 들어와서 형편이 좋아진 건데 왜 나현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죠? 저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힘들게 시간 맞춰서 어쩌다가 모이는 건데 사람 난처하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세요? 엄마가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 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 모르세요? 남편은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와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지긋지긋하다며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모임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시모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던 시모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연히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는데 충격적이게도 회사에 찾아오셨네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시모에게 다가가니 왜 회사에까지 발걸음을 하셨는지 시모의 한마디에 상황 파악이 되었고 죄송하다며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를 드린 뒤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너희 회사까지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야? 한 발 물러나면 다가올 줄도 알아야지. 제가 왜 어머님한테 다가가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참석해봤자 어차피 좋은 말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이가 결정한 걸 왜 저한테까지 오셔서 부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번복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정말 참석 안 할 거야? 그래도 중요한 행사인데 이왕이면 자리 채워줬으면 좋겠기에 직접 온 건데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이가 어머님 칠순잔치 참석하지 않겠다잖아요. 그럼 저도 그 의견에 따르는 건데 그걸 왜 제가 바로잡길 원하시냐고요. 이렇게 될 줄 아셨으면 처음부터 저희에게 잘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칠순잔치니까 집안의 장남은 자리를 채워줘야 하나 봐요? 부잣집 동서 있잖아요. 그거면 만족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저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한테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그래, 알았다.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랑 인연 끊을 거다.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저희는 진작에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살펴가세요.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를 지르시는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모의 칠순잔치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거라 입이 닳도록 저에게 잡다한 일들 전부 다 제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셨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강하게 차단하는 바람에 저도 큰 소리 칠 수 있었죠. 그날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외식하고 싶어 남편과 약속을 잡은 뒤 퇴근한 다음 딸과 함께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 중인 것 같아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니 남편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칠순잔치 때문에 시모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남편에게 하시는지 듣고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건물 모서리에서 대화를 듣고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를 만큼 시모가 꺼낸 말은 더 이상 저를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태식이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냥 몸만 참석하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어? 전에 있었던 일은 내가 미안했다고 말했잖아. 제가 그동안 엄마가 나연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을 봤을 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분명 칠순잔치 하는 날 또 다른 일이 생기겠죠.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식이랑 재수씨 있잖아요. 굳이 저희가 자리 채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쉬울 때만 찾아오시지 마시고 평소에 나연 엄마한테 잘 좀 하셨으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어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도 그동안 엄마한테 많은 실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도 그 사람 회사까지 찾아가면 어떡해요. 오로지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엄마한테 받는 실망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 내가 아쉬워서 찾아왔다. 칠순잔치 때 편하게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으니까 참석하라고 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니? 나연애미가 몸으로 하는 일은 기똥차게 잘하잖아. 그래서 수발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 회사까지 찾아간 건데 나를 아주 물먹이던데. 그 자리에서 머리채 잡고 싶은 거 꾹 참고 다시 너한테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채 잡고 패대기를 칠 걸 그랬다. 이번 일로 마음 좀 풀어보려 했는데 너희들이 망친 거니 후회하지 말거라. 어머님, 그런 거셨어요? 칠순잔치 때 자리만 채워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네요. 차라리 동서한테 일할 수 있는 사람 좀 많이 붙여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건 또 눈치 보이셔서 말도 못 하셨나 봐요. 그동안 저희가 연락 끊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시간 잡아먹고 싶지 않네요. 오늘 저희 가족 오래간만에 좋은 데 가서 외식할 거거든요. 그럼 살펴가세요.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등을 돌려 차에 올라탔어요. 끝까지 저를 바라보셨던 시모의 눈빛은 분노가 가득하셨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시모에게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칠순잔치는 저희 없이 진행이 되었네요. 동서한테 전화가 왔지만 저희 사정을 설명한 뒤에 동서만 참석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모도 그때 당시 저희가 매몰차게 등을 돌린 모습을 보고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동서가 찾아오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시작되었고 결국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형님께 연락드렸던 건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어머님 때문에 저도 난감한 상황이라 일단 도움은 받아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드렸어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술을 끊임없이 드시길래 이유를 여쭤보니까 곧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형님이랑 아주버님께서 연락도 안 하시고 아예 인연 끊은 것처럼 행동을 하시니까 정신적으로 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들어오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머님께서 계속 저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동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다시 들어가면 달라지는 건 전혀 없어. 이번에 어머님 칠순 때 왜 참석 안 했는지 얘기해 줬었잖아. 어머님은 나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다가오는 명절에 참석하면 뭐 하겠어? 결국 혼자서 명절 음식 만들 텐데 동서는 이곳저곳 인사드리기 바빠서 늦게 온다 하지만 결국 내가 혼자 떠안게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런데 이런 기분과 그동안 어머님의 행동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나는 다시 시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동서는 집안 자체가 워낙 부유해서 우리 집안과 계속 비교 대상이 되고 있잖아. 이게 현실이야. 끊임없이 비교를 하실 거라고. 나는 그런 어머님의 행동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동서도 봤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이제 그만하고 싶어. 동서는 모든 걸 인정한다며 제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저를 이해해주는 동서가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대화를 끝낸 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자 전부 다 연기하는 거라며 어떻게 해서든 제가 시댁에 발을 들이게 하려는 행동인 것 같다고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명절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도 그동안 시모의 행동에 질릴 대로 질려버려 치를 떨고 있었네요. 그렇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저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워낙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 무슨 일인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많이 놀랐지? 내가 전화한 건 너희 시애미가 최근 들어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암 진단을 받고 말았단다. 대장암이라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구나. 언제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세상 떠나고 얼굴 보러 오는 것보다 그 전에 얼굴 보는 게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집사람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예전처럼 난리칠 정도의 기운은 없으니 생각해보거라. 예상하지 못한 시부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바로 연락을 한 다음 현재 시모의 상태를 알려주었어요. 남편도 생각보다 많이 놀랐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집에서 다시 대화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서 남편과 함께 못다한 대화를 이어나갔고 결국 시부의 말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댁에 찾아갔네요. 몇 달 만에 얼굴을 보는 건데 누워 계신 시모의 모습은 생각보다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야 찾아온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네요. 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애원했을 때는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더구만. 세상 떠날 날 가까워오니까 구경하러 온 거니? 너희들 마음에 조금의 침이라도 남는 게 싫어서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엄마는 몸이 이런 상태에서도 저희한테 상처되는 말을 꼭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가 그동안 이 사람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하는 내내 사람 차별하고 온갖 시집살이 다 시키면서 눈물 쏟게 만드셨잖아요. 제가 뒤에서 그 모습 지켜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결국 엄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집안 재력으로 차별하셨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식으로 분위기 만들고 떠나시면 마음 편하세요? 병원에서 가망도 없다면서요. 대장암이 늦게 발견돼서 주변 정리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 상처 주고 이 사람에게 모진 말들 늘어놓으시면 속이 후련하세요? 저희가 잘못 온 것 같네요. 그냥 장례식장 때 올 걸 그랬나 봐요.
눈 감으실 때까지 더 이상 이제 발걸음 안 할게요. 남편은 시모가 누워 계신 방에서 나왔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니 좌우로 흔드시며 이렇게 된 게 전부 제 탓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돌발 상황이라 남편과 시부가 저와 시모의 사이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남아있던 기력을 전부 쏟아내셨는지 제 머리를 잡은 손을 절대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 동선회가 시댁에 도착했고 난리가 난 집안을 확인하자마자 급하게 달려와 온 가족이 달려붙어 겨우 시모와 저를 떼어놨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시모에 대한 서러운 마음이 눈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려고 저를 막아선 남편을 시모가 밀치려 하자 결국 보다 못한 시부가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에 정적이 흘렀고 시부는 언성을 높이시며 화를 내셨네요.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돼? 당신이 하는 행동은 우리 집안을 욕먹이는 거라고. 그동안 신보가 고약했으니 이런 벌을 받게 된 거라고. 온 가족이 전부 등을 돌려야 그때 돼서 후회하겠어? 지금 이 기분으론 나도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네. 장례식? 뭐 잘한 짓을 했다고 그런 걸 해줘? 결국 세상 떠나면 한 줌의 채밖에 안 되는데 이 상태로 누가 나 꼴당에 찾아가겠소? 그럴 바엔 그냥 공동 화장터에 털어버리고 말지.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걸 원하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나이 먹고 애만도 못한 행동하지 말고.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던 발을 떨고 계셨어요. 언제나 한결같이 침묵을 유지하며 조용하셨던 시부가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온 가족이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시부의 분노한 눈빛에선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모가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안락 의자에 제 딸 나연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모는 나연이한테 다가가 당장 내려오라며 뺨을 내리쳤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는 제 딸을 안고 시모를 피해 남편 옆으로 달려왔어요. 예전에 동서가 선물해줬던 안락 의자였는데 금액대가 2천만 원이 넘는 비싼 의자라 시모는 아무도 앉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딸이 앉았다고 뺨에 손을 올렸다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모두가 경악을 했고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가 보는 앞에서 안락 의자를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결국 제일 아끼던 의자가 망가지자 시모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셨고 그제서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시부는 시모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괜히 오라고 해서 상처만 남겨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괜찮다는 말은 나올 수 없었네요.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시댁에 있었던 충격적인 상황들이 진정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죠. 저는 이대로 시모를 그냥 눈 감게 할 수는 없어 계획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 뒤 다시 남편과 시댁을 찾아갔어요. 일주일 간격이었지만 시모의 건강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몰골은 말이 아니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렸던 만큼 시모는 저희가 왔는데도 쳐다만 볼 뿐 일어나지도 못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분 살아계셨는지 저희를 바라보며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시부는 저희에게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데 시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 재산이 저희한테 올까봐 불안해한다며 매일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에 한숨만 나왔네요. 저는 시모께 단둘이 드릴 말씀이 있다며 시부와 남편에게 자리 좀 비켜주시길 부탁드렸고 제 가방에 있는 은박 봉투를 시모에게 건네드렸습니다. 왜 또 온 거야? 내가 언제 숨 넘어가나?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니? 그동안 내가 모아두었던 재산을 너희한테 줄 것 같아?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어머님은 신경 쓸 게 참 많으셔서 눈도 못 감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세요? 볼 일이 있으니까 잠시 들린 것 뿐이에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를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상처 주실지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것도 머리 쓰는 일이잖아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으니 가시는 길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뜯어보세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제가 준비한 선물에 감동받으셨어요? 이게 뭐야? 지금 나보고 이걸 선택하라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그동안 나한테 당했던 복수하는 거냐? 복수라뇨. 저는 그런 적급한 단어 입 밖에 꺼내지 않아요. 샘플로 필름 준비한 건데 마음에 드세요? 하나는 어머님 웃고 계신 얼굴이고 또 하나는 어머님 정색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고르기 힘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께서 웃는 모습은 그동안 본 적이 없어서 좀 어색하신 것 같고 정색하는 얼굴을 영정사진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어머님 선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영정사진으로 꽤 유명하고 비싼 곳에서 주문 제작한 거예요. 이 정도는 감격해서 눈물 정도는 흘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큰 며느리가 큰 맘 먹고 준비한 건데 좀 서운하긴 하네요. 그럼 결정되시면 아버님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2번 다시 얼굴 뵈러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요. 거동도 못 하시는데 무리하게 몸을 일으키실 필요 없으세요. 말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준비한 선물에 감동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제 딸을 왜 건드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그럼 편히 떠나시고 눈 감으시는 순간까지 제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시모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을 하지 못하고 제 멱살을 잡으려 몸을 힘겹게 일으키셨지만 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분노를 삼키기 힘드셨는지 자지러지면서 바닥을 기어 제 발목을 잡은 뒤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더 이상 시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시모는 2달 정도 후에 눈을 감으셨어요. 시모의 장례가 진행이 되면서 제가 준비한 영정사진 중에 제가 드린 말씀과 반대로 웃고 계신 얼굴의 모습을 장례식장에 사용을 했어요. 한평생 악덕한 모습만 보여주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시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뉘우치지 않으시고 분노를 참지 못하신 시모의 행동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까지 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시모는 시부의 결정으로 납골당에 안치되지 않으셨어요. 화장하고 남은 잿가루를 공동 화장터에 뿌리셨고 시모가 없는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한 사람 없다고 이렇게까지 집안 분위기가 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항상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